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5주 심리학 오늘 이제 1학기 강의를 오늘 종강하는 날이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2학기 때 다시 이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만은 방학 중에도 좀 잊으면 안 되니까 어, 잊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어, 선생님생활 일주일에 한 문 정도 금요일 날쯤 돼가지고 특강으로 해서 뭐 보조와 관련된 또 사조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될 있는 사항들을 같이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토막 한 토막씩 보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주 심리 상담자 사례 중에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본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스님한테도 아마 그 매번 문자가 오는 내용들이 외국에서 오는 문자 있잖아요. 뭐 귀하의 뭐 카드가 홍콩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혹시 개설되지 않으면은 신고하십시오. 전화로 하십시오. 딱 그렇게 나온다. 주로 이제 그런 요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통장 개설이 되었다. 아니면은 카드가 개설했다. 요 두 가지로 해서 좀 많이 나와요. 그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오는 참 등장하는 자 말하자면 사람들이 주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을 기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특별 금융감독인데 비하의 카드가 지금 뭐 한국 무슨 은행 우리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금 개설돼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 개설돼 가지고 어 그와 관련된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가 보이스피싱 자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저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기아의 그 지금 자칫 잘못하면 기아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은밀히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보이스피싱 사람을 잡는데 좀 협력을 해달라. 그렇다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무슨 000 무슨 검찰 특별 무슨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담당 검사 실 전화번호를 적으면서 일로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로 전화 해보니까 그쪽에서 무슨 실 검사입니다. 그럼 딱 받는다고. 그럼 딱 속잖아. 그럼 무슨 어떻게 오시나 그러냐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시나리오를 막 얘기해요.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적나라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잡으려면 우리가 함정을 파야 된다. 함정 수사를 해야 된다. 많이 들어볼 소리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그 내용 딱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절대 이 내용을 남편한테 얘기해봐 해도 자식한테 누구한테 얘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순간 걔들은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들은 사람은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저 혼자 꽁꽁하겠죠. 그래서 걔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돼요.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오전 7시 43분경에 전화를 따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왔는데 내용이 불자가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 아침에. 왜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좌우지간 일이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까 안 할까? 궁금하지요? 아니 세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목적도 모르고
기도를 지키는 그렇잖아요. 뭐 무슨 기도를 알았는데 뭐 무조건 뭐 이거는 뭐 부부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조건 갈등이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오주를 풀어보는 거야. 그 당시에 오주를 봤더니 이래 나왔어요. 갑진, 경호, 그다음에 신해, 임진, 또 갑진 이렇게 시가 7고시 43 진시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이제 신해란 말, 신해. 그러니까 신금은 그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편안한 마음 아니죠. 막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비평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원래 신금은 마음이 아니더 편안한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해가 와서 해는 뭔가 하면 뭔가를 지금 일을 해야 돼. 해는 원래 식상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일로 벌리는 거야. 상관. 상관은 뭘로 극화를 해요? 하늘을 극하잖아. 근데 월에 봤더니 월에 정말로 오화가 있는데 이 정관이 평관이고 평관. 고치겠습니다. 평관. 자, 평관이 있고 월에 봤더니 월 경금이 있죠. 경금은 이 가장 큰 문제는 맨 앞에 있는 간목이 열에 있는 이제 조금 오래된 그 있습니다만, 요거 최근에 중에서도 좀 오래된 기록을 말하면 돼요. 최근에 비해서 오래된 기록이 간목이지요. 간목은 신금에 비해서 정제라고 해요. 그죠?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 문제야.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최근에 월에 있는 경금은 우리가 급제는 돈이 떴을 때 급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뺏어가는 도둑이요. 강탁자 지금 말하지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요. 자, 경금이 보세요. 신금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요 경금은 내 돈으로 강탈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최근에 이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옆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감목이 큰 돈이죠, 그죠? 경금을 주관하는 주체로 놓으면 감목은 편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징계지만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는 월지에 있는 오하는 그걸 하고 있죠. 하급금. 그 정관이다. 정관에 내가 하는 그러니까 평관은 급제를 갖다가 막 이렇게 녹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마음이 갈등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뜬 걸 누가 떴어? 현실로 나타나면 누가 떴어? 말 돈을 뺏을 놈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아의 통장 이 다른 은행에 적혔을 때 기아의 카드가 다른 지점에서 개설되었으니 이것이 알고 보니까 현재 보이스피싱에 연결돼 있더라.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놈들이 보이스피싱이면서도 지가 보이스피싱이 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연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가 도둑이 내가 도둑 잡으러 한다고 전화가 온 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깜빡 속고 속겠지. 그렇잖아요. 그 어느 지금 금융 관련 금융 감독기관인데 금융 관련 이런 걸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 군데 지금 연결된 지금 보시피 조직을 우리가 발견했다. 기아도 그 인류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 그걸 잡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도 지금 그것이 공투하지 못하고 이미 당신의 신분 모델이 틀려가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가 한 이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깊이 하려고 하면은 000 검찰 이 수사대에 연락해 보시면 된다. 그럼 전화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똑 돌리니까 무슨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잖아. 깜빡 속지. 그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어디에서 금융감독기관에서 우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럴듯하게 전화 받으면 뭐 금사하고 전화 받으면 금융감독기관이 이러니까 뭐 그 대신에 절대 이 사람 일명타진하기 위해서는 기하에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자식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순간 이것이 딱 아이고,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모든 걸 갖다가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함정이야.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에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처럼 그놈들이 하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우리가 딱 잡을 테니까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짜서요. 그렇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 통장을 다 얘기해보라. 그럼 자기 통장이나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대출 어디 있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알고는 그러면 돈을 좀 확보를 해라. 그래야 돈을 붙여줄 때 우리가 그놈을 잡을 거 아니냐. 이제 저에서 이제 신호를 해서 마지막 돈 대출 받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쪽 지시를 해요. 그럼 우리가 살펴보니 당신이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까지 이제 지도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분이 그런 일이 연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전화를 받은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선 스님이 있는 법선 스님한테 전화했는데 법선 스님한테도 얘기를 하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스님. 일 잘 풀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로 뭐 보냈는데 문자까지 삭제씩 기록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궁금하잖아, 그죠? 저래서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람이 돈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오하가 있으니까.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네 경우야. 그런데 해는 내가 지금 막 뭘 일을 또 해야 돼. 그 사람 말대로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서로가 해가 오하고 서로 수곡파해가 충돌이 막 되고 있는 상태. 그래, 해가 오하를 갖다가 그걸 해버리면 도둑놈이 돈 빼는데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때 전화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해줘야 되냐? 어? 어떻게 되냐? 이런 자가 빠질 상황에서 그럼 혹시 잘 될까? 내 돈이 뺏기지 않을까? 남편 얘기도 못했어. 자식한테 얘기 못했으면. 겨우 행기냐 스님한테 냐 기도해달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금이 오하가 끝에 있었더라면 아마 오시에 이 사람이 왔더라면 아마 받기 어려워요. 왜? 평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평간도 있고 마지막에 급제가 있었다면 진짜 뺏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경 아, 만약에 이 경이 있고 어 경금이 여기 있다 합시다. 경금이 있고 뭐 옆에서 도와주는 토가 있다든지, 예? 저 화가 있고 화를 도와주는 목이 있다든지 목화가 있었다면 목화가 있었다면 이 편제가 있으면 안 좋지요. 평간에서 안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은 경금이 앞에 있지만 뒤에 경금이 없잖아요. 경금이 떴더라면 안 좋을 거예요. 경금이 시에 경금이 떴더라면 경호가 거꾸로 경호가 요 떴더라면 별 재미가 없었을 거다. 그럼 왜냐하면 만약에 경오라고 했다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가서 가지고 예, 이 화생토, 목생화, 화 쪽에 올라가지고 어, 화생토 해가지고 또 기운을 세주면 틀림없이 경금은 도둑놈이잖아요. 그쵸? 도둑놈이 예,
내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그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떴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진 두 개의 간목이 떴어요. 간목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기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토들은 정인이라 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기도 하고 이 정인 토는 뭘 그걸 하냐면 수를 그걸 해요. 토국수. 그렇게 상간을 그걸 해줘야 상간을 그걸 해줘야 상간이 내 정간을 갖다가 흑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딱 떴단 말은 뭐냐. 자세히 보면은 아 풀리고 있다. 정인이 뭡니까? 기도지. 기도가 덕에 떴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기도를 그냥 기도해 주세요인데 기도 덕에 내 돈 간목이 뿌리를 딱 내고 있으니까 정제가 안전하다. 돈이 절대 기도 덕에 어디 삐지 않는다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간이 이제 제가 아까 다시 살펴보면 월에 있는 병관, 월에 있는 병관과 상관은 서로가 간이 병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고 그 다음에 다행히 위에는 급제를 오하가 견제를 하고 있고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기는 내 돈을 출금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상관이 떴다 말은 뭐냐면 상관은 관을 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 관제 문제예요. 자 상관이 뜨면 무슨 문제? 상관이 맨 밑에 일지가 상관이 깔고 있으면 관제 문제예요. 관제 문제인데 이 관제 문제가 오하와 관계에서 내부에 있는 경금인 급제를 견제를 해주면서 상관이 오하를 그거 하니까 이 돈을 뜯어가려면 저기 격분이 이 저희 말하는 비정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작동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정관이 금을 견제한다 참 좋죠. 하지만 상관이 또 정관을 극하니 상관 경관으로 최근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 해수를 이 해수를 누가 막아주냐 했더니 그래도 진해 원진이잖아요. 진해 원진은 해수가 진토가 막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진토를 막아주고 진토는 사실은 이 정직 정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힘이잖아요. 다른 힘이고 기도라 기도. 또 윗사람이 윗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윗사람이 도와줘가지고 해 나의 이 해는 뭐냐면 나의 그릇된 그 견해야. 그놈들이 하락하는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릇된 견해를 갖다가 못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서 어쨌든 진의 원진이 생겨서 원망들이 생기기 쉬운데 미래주의 갑진 여기 봤더니 시지도 병간도 진토가 지금 있고 마지막에 정제 간목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도 돈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니까 자 사주를 봅니다. 그날에 해일에서 기장술 보면은 이렇게 쏟아져 있고 미에 해결된다. 그래서 미에 해결된다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사주를 봤더니 기해 59년생이에요. 여자가 66세 59세 신미 월 기유 일 을축 시입니다. 자 그러면 기토로 볼 때에 태어난 달은 미월이니까 원령은 득했는데 원령이라는 걸 득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30점이고 여기 10점이에요. 그리고 축토 요거는 사실은 토 성분보다는 유축이 가까워서 가지고 금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유축이 합의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유축, 신 이렇게 금이 강한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토금이 있어요. 그래서 토와 금이 같이 있으면은 금이 셀이 강해져요. 토생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금은 뭐냐면 자식이거든요. 여자 사주에. 맞아요? 식신이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딸 둘인가만 있고 뭐 아들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딸 둘이로 있는 딸 둘이의 모든 자기 힘을 쏟아갖고 있고 남편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얼목이 편간이 하나 끝에 하나 있기는 하지만 크게 남편은 이분한테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데 큰 거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토 미토 이렇게 많을 때는 그것을 경계해주기 위한 얼목은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사주에 없는 것에 있어 화가 없죠.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토가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가 되겠냐?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토를 용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용급격입니다. 용급, 신약 용급격. 그래서 귀토 토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를 희중을 한다 해서 화생토 토생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이 기신이 됩니다. 근데 실제 사주에는 화가 너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화와 물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상을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이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 길은 기도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기도인 화가 인성입니다. 화 기도는 화에서 인성이 필요해요. 인성이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매일 절에 가서 이 사람 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에 가서 매일 일하고 왜 절에 가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에 일해주고 와서 늦게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뭘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매주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덕에 자식들도 뭐 딸 둘이가 잘 뭐 좋은 데 시집가고 뭐 잘 풀렸어요. 그렇게 지금 뭐 다 결혼 다 하고 남편하고 부부 살고 있는데 남편도 이렇게 뭐 운전을 합니까? 이렇게 택배 같은 이런 거 조금 나이 많지만 또 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잘 그런 대로 그런데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전화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면 결론은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어, 아무런 연락하지 못했는데 일단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안산에 가서 이제 어, 무슨 그 보험회사 보험회사 가서 이제 대출로 받아 갔어요. 대출을 받아갖고 돈까지 이제 막 대출을 받았어. 받아갖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해. 무슨 덕일까? 기도덕. 기도를 했더니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누구한테 했나 하면 자기 그 친척 오빠가 얼마 전에 검찰청에 있다가 이제 정년하신 분이 계셔. 친척 중에. 그래 전화를 혹시나 싶고 전화를 딱 했어. 했더니 이 뭐야 뭐 바보야 본인 피싱이다. 3년 그만둬라 정신이 빠졌죠. 어.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그 전화한 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지금 갔다야. 그러고 은행마다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런 그 카드 이중 발급된 사실도 없고 통장 개설된 적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전화 있잖아요. 전화 하나에 계속해 놀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전화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문은 그렇게 딱 빠질라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덕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기도를 하게 되면 정신이 돌아오거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친척 오빠 마치 검찰청에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계신데요. 답변을 했더니 한번이 야 그게 바로 그게 번시피싱을 한 놈들이야 하면서 돈 보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돈 안 보내 하자 말자 그놈들 조달을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다 날아가. 흔적도 없이. 그래서 결국 그때 처리된 시기가 언제냐면 미죠 미가 해결이잖아 그죠? 해결인데 월지에 미가 떴고 실제 그 다음날 미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확인을 다 한 거예요.
오후에 2시쯤 전화를 해가지고 또 돈 붙이려 하다가 오전에 대충 딱 받아 놔놓고 하다가 하늘이 통해서 전화를 미시해. 그게 미시해 받아서 결론적으로 자기보다 오빠니까 위잖아, 그죠? 그게 이제 인성이, 에? 해, 인성이 자기 도와주고 또 하나 해 인성은 스님이 말하자면 기도를 줬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뭘 막았다? 보이시피성에서 도난한 느끼고 다행이죠.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주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나죠. 끝나죠.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안 당하는 것 같으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놈들이 내한테도 요즘 가끔 다 어른 있어요. 카드 받을 때 딱 계속 와. 이중 받을 때. 그건 절대 전화 받는 순간 사람이 넘어가시고, 이거 오신 거 아닌가? 문자 말로 외국에서 카드 썼다. 네, 강의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고 뭐예요? 스님, 네. 밑에 오대헌 을목과 사주 월간 요거 잘못됐습니다. 예, 고칠게요. 요 오대운의 신하고 병입니다. 오대운의, 요거는 이제 지난번 거 고치려 하다가 오대운의 신금 잘 발견하세요. 오대운의 신금과 오대운이 병하고 오대운 병하고 오대운 병이죠. 병화와 병화와 사주 월간 신금 그렇죠? 맞죠? 네, 신금. 신금이 합쳐서 병신합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화가 이 사람한테는 도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도움되는데 병화가 뭘로 바뀌었어요? 수로 바뀌었으니까 좀 어려운 일이 좀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합수에 그때 조금 말하자면 수가 생겨가지고 돈에 대한 말하자면 자 어려움. 돈에 대한 어려움이 그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그리고 정축 무토니까 이때는 지금 현재 이분은 무운이 와 있죠. 무토운이. 그래서 뭐 무난하게 지금 살고 계신다더라고 그런 거니까 그런 대로 뭐 잘 지내고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편에 사주와 그리고 이분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기후일주인데 기후일주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게 식신이죠. 식신은 인간 마음 구조에서 뭘까요? 무슨 형? 감정형. 그렇죠. 감정형인데 축도 속에도 유축금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월간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강합니까? 감정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기토가 상당히 많지요. 봐요. 기토가 자 볼게요. 원래 자기 기토. 그 다음에 연애도 있고 비견 월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축토에도 사실 기토잖아요. 자, 토가 이래 많은데 원래 기토의 원래의 속성이 뭔가요? 경험에 대해 해보면 기토의 속성. 뭐예요? 응. 기토의 속성은 여기 키우려고 하는 정인. 자, 기토의 속성이 정인이면 그거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자, 봐요. 자, 경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스님이 머리요, 경금이다. 경금에서 요리 나가면 금생수지요.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내가 경이면은, 그다음 경신 다음에는 임이 돼, 임. 경신이 들어있어요. 임계. 밥을 이렇게 내려가지요. 그럼 지금 식신상간이 여기 맨 먼저 나와. 그쵸? 식신상간, 편재정제, 그다음 이쪽에는 정관병강, 그 다음에 이제 정인편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기토라 하는 것은 이쪽에 속해요. 토생금하니까. 그게 기토는 정인입니다.
경금이 대입해가지고 기토는 정이 되고 무토는 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인은 원래 속성이 뭔가 하면요. 자, 맨 먼저 지난번에 숫자를 가르쳐줄 때 2, 3, 4 2, 3, 4가 감정형이거든요. 2번이 직신, 3이 상관, 4번이 편인. 맞죠? 이렇게 감정형인데 이분은 그 다음에 2, 3, 4, 5, 6, 7이 되거든요. 5번이 정인이에요. 6번이 정관, 1번이 편제. 까먹죠? 예,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기토는 무슨 즉 사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기토가 많단 말은 생각이 많아요. 예,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살아가려면 나는 뭘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보 취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평소 다른 사람보다도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정을 다 쏟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예,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토니까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거부 반응을 빨리 못하고 어?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거부 반응을 못하고 앉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에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편인인 것 같으면 잘 안 받, 그런 말을 하고 에이 그랬을 거야. 편인 것 같으면. 근데 정의는 일단 받아주거든요. 만약에 쟤한테 전화 오면 내가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나는 막 그냥 보지도 않고 덮어버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분은 뭐냐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정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속성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뭐가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사고력이 사고형.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 예, 그런 것이 말하자면 보이시피싱에 그래도 무한당했다. 노선근이 잘 당하는데 안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토덕이다. 근데 만약에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물고 늘어졌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넘어갔을 거야. 예,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 보이시피싱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은 이분은 자식에 대해서 긁어주면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구조가, 긍정적인 구조가 위축이 금이 되고 금이 되기 때문에 자식의 사랑은 실제 자식 사랑을 굉장히 남다르고 하고 봐집니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바로 이제 공유 중지하고 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보면은 책에 우리가 자, 우리가 오늘 그 페이지를 쭉 한번 펴보시는데 또 13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 뭐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 잠깐 훑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3페이지 폈나요? 음, 조금 체크가 사람이 지난번 시간에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 좋지 않은 세상 중에서 상관성이라고 했어요. 상관성. 논쟁을 좋아하고 논쟁 책에 나오지요. 이번에 상관성 논쟁을 좋아하고 뭘 표현력이 좋다 그랬죠. 표현력이 좋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남을 얕잡아 본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남을 얕잡아 본다. 제멋대로 굴며 개팍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특히 반항심이 강하다. 혹시 뭐 보시다가 예? 제멋대로 굴며
개팍하고 정부욕이 강하고 특히 반항심이 강하다. 반항심, 반항, 오만한 자세로 남을 무시하며 예민하고 변덕스럽다. 예민하고 변덕스럽다. 허영심이 많고 사치스럽다. 또한 법을 무시한다. 그 법을 상관인 사람이 법을 많이 무시해요. 그리고 상관 감정형에 속하고 3번입니다. 사랑받으려면 모든 면에 유능해야 돼. 유능해야 돼. 유능해야 돼. 그리고 유능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공에 대해 성공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자, 평간성, 그 다음에 이제 상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곳에서 평간성이 있는데, 또 평간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간성은 가국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조직보호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외부인과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는 매우 싸우려고 해요. 그 내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내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화주의입니다. 자, 외부에 대해서는 조직보호, 편파적, 외부인과 다투기를 좋아한다. 잘난 척하며 승부욕이 강하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일반적인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일반적 도리가 법입니다.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뭐에 굴복해요? 명령에 굴복한다. 이런 조직이 우리나라에 무슨 조직이 있어요? 뭐 검찰. 또 군대 조직도 이번에 봤더니 법을 안 따르고 위 사람들 그 명령에 따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최근에 무슨 뭐 그런 거 보면 원래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법대로 안 하고 까가면 까 그런 거잖아요. 군대 명령을 따라라.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보면 이것이 평간적 조직이 특징이 검찰과 경찰은 평간적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령에 굴복하지요. 이것이 법에는 굴복하지 않아도 명령에 굴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들 내 속에서는 잘해요. 평화주의 조직 결속을 위해서 노력한. 조직 내에서는 잘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이 뭐 다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줍니다. 특히 윗사람이 시키면 그런 일 잘합니다. 원래 그렇게 속성이 돼 있다. 중간자 역할을 잘한다. 중간자. 이것은 우리가 평가는 그래서 의지형이라고 합니다. 9번 의지형이다. 조직 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갈등 해결사다. 그래서 조직에 쫓겨나가는 데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말해서 팽당하는 데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발부도를 찬다. 그래서 이 생존형에 속합니다. 생존형이 8번, 9번, 1번인데 생존형에 속할 수밖에 없다. 조직 내 평화를 추구하는 조직 소는 최고예요. 그래서 군대 조직, 경찰 조직, 검찰 조직은 조직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속성상 그것이 그 대신 다른 외부와 만약에 대치가 되면 가만히 안 있는다. 조직보호 위해서 는 외부인과 다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외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편의성이 좋겠어요, 평간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외부인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관계 경찰 검찰하면 원래 경찰이나 검찰 미안한 얘기인데 있잖아요. 범인하고 비슷하죠. 경찰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경찰하고 검찰 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사회적 평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다락기성이 안 난다. 뭐가 상한성과 평간성이 그렇고 편인성도 사실은 어떤 면이 있으면 편인성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의심과 시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기심요? 시기심. 선천적으로 의심과 시기심이 많고 다른 생이 나는 예외야. 공주병이 체민을 중시해. 지나치게 거칠에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로 아찔하다. 이란 말지요. 네, 내가 최고야. 왕자병, 공주병이다. 야박하고 신랄하게 말을 잘하면 자기는 야박하고 신랄을 말하시면은 그걸 알지는 못한다. 신경질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없다. 이 감정형 중에 4분형입니다. 즉,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 인정받지 못한 그림이기 때문에 감정형은 인정 안 해주면 가만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폭발해요. 감정을 폭발합니다.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래서 정말로 이 4번형인 편인도 말하자면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 세 개입니다. 상관, 병관, 편인은 인간관계 조금, 대인관계 조금 좋지 않은 대상이다. 물론 뭐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조로 사주 구조로 보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요거는 하나를 보고 인간관계 좋은 개성은 지난번에 52페이지 보면 도화, 정인, 3번에 현재 식신 다 좋다 그랬어요. 나쁜 거는 좋댔어요. 요 정도를 보면 좀 우리가 뭔가를 좀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책, 개선책 페이지가 페이지죠. 문법은 그래서 반드시 성격을 바꿔야 한다. 사실 성격을 바꾸기 쉽지는 않아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급제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인은 싫어합니다. 타인하고 싫어하고 비협조적입니다. 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제성인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베풀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식신성을 빼야지. 타인한테 협조하고 하면 운이 좋게 된다. 협조하면 이렇게 가설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만들 타인한테 협조하면 운이 좋게 된다. 타인한테 예약 베풀으면 운이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베푸는 것은 워낙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성군을 급제성을 가지면 좋겠다. 급제성의 사람은 식신성을 배워라. 그래서 먼저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을 한다. 네, 인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평소 자기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마음이죠. 마음의 일어남과 유됨을 일어남과 유지됨과 사라짐을 관찰해가지고 장점은 유지하되 자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꿋꿋하게 자기 일을 갖다 추진하는 것 좋거든요. 일을 감지하여 유지. 유지하여 장점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단점은 고치도록 해야 되고 위에 유지됨과 사라짐을 관찰하여 장점은 유지되고 단점은 고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불교 수행법에 보면 마음의 정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활히 돼서 결국 뭐냐? 원활한 인간관계가 돼.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은 자 이쪽에 비겁이 많은 여기에 봐요. 머리통 여기 너무 많은 사람은 이쪽 가요. 이렇게 이쪽에 식신상가 특히 식신적으로 비겁이 많은 사람 돌로 가야 개운이 된다 이 것이요. 만일 문점자가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의심과 시기심은 편인이죠. 편인이 많고 또 체면을 너무 중시하며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선거욕이 강하며 시기시를 한다면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편인성이 너무 많다.
그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어, 어쨌든 받아들이기 있잖아요. 수용성. 예. 수용성을 많이 늘리면 되겠죠. 예. 그렇게 나만 이렇게, 똑똑하고 투명 강하다 이것을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편인성으로 가는 거죠. 편인성.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편인성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좀 더 실천을 하는 게 좋아요. 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정제 그런 쪽으로 실천형으로 좀 돌리면 좋겠다. 예, 재성, 정제가 좀 갖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질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또 정제를 자꾸만 발전시키면은 편인성을 그걸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하니까 편인성이 내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그런 게 좀 늦어지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생각이 많으면 병이 돼요. 우리가 개운법에 대해 생각이 많으면 병이 되는데 이 생각이 가장 많은 쪽에 작용하는 것들이 편인과 특히 정인. 그 중에서도 편인이에요. 편인이 가장 생각이 많은 쪽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많은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정인도 여러 개가 합해지면 생각이 사고형이 돼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 응?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버린다? 기도. 맞아. 여기 지금 요거. 자, 생각을 적게 하는 방법 뭐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뭐 턱표약이 뭐냐? 편인성 있는 사람이 지금 요거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를 해버리면 딱 사라지잖아.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명량이라. 지금 여기에. 특히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개운을 해야 되지만, 특히 편인성 있는 분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마음 두는 것이 내가 연불하라 그랬죠? 연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하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가면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개운법으로 인간관계의 성공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인간의 성공, 요거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잘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에, 그 인간관계가 좋게 됩니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과 명랑하게 지내고, 자, 늘 웃으면서 사람들과 명랑하게 지내고, 계산적이기보다는 늘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글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 복이 아니고 복, 복, 복을 붙이세요. 글자는.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 아, 틀려요? 아, 그렇구나. 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과 명랑하게 지내고 계산적이기보다 늘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됐죠? 자, 5번. 인간관계 실수를 한 경우. 사람들은 인간관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덕담을 해주라. 덕담. 덕담 내용은 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선히 북을 칠 때도 실수가
있다. 실수할 때가 있다. 누군들 실수할 때가 없겠는가? 모든 것을 다 뉘우치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요. 다시 오빠가 다음 시간에 55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네. 책을